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보시고 조금 놀라셨을 분도 있는데 그냥 소소한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국 시장 영향 얼마나 미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지수폭은 적지 않게 많이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들이 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침 시초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초가에서 종가까지 하루 종일 빠지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몇 가지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첫 번째, 처음에는 20일 한도로 끝내자 이렇게 했던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 지날수록 됩니까? 안 되니까 우려감으로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연준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뭔가 빨리 해소가 안 되면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경고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경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심리는 더 악화됐죠.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면서 시장이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정말 독특한 점은 모든 시장이 다 안전자산, 위험자산 모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막 반등할 때 안전자산, 위험자산 모두 올라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헷갈리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부스터가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들, 그러나 위기 요인이니까 달러가 강했다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트리플 강세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트리플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고, 그리고 주식시장 약세고 채권시장 약세입니다. 모두가 약세가 나타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신기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처음에 기대감 때문에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채권시장은 어떻게 돼요? 채권시장은 이거 분위기는 이거예요. 채권시장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되겠구나, 민주당의 바이든이 되겠고, 그러면 정말 소위 말하는 그 블루 웨이브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뭐예요? 그 일종의 그린 뉴딜이죠. 그린 뉴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핵심은 돈을 풀어가지고 신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돈을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서 돈을 부어야 되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돈을 땡겨와서 세상에 부어야 되는 거니까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거 이제 돈 엄청 찍겠구나. 그러면서 채권 가격은 약세였죠. 근데 따고 보니까 시장이 점점 흘러내리고 부양책도 안 돼.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약세가 됐고, 같이 이제 반대로 그러면 채권시장 강세로 넘어갔는데 워낙 약하기 시작했어요. 즉 금리가 많이 올라서 시작하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시장 상승을 했습니다만,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은 상승하죠. 채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회복하고 끝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달러화는 이거예요. 달러화는 약세여서 약세는 아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럽 시장에서 지금 제일 큰 채권 관련된 가장 큰 뉴스는 뭐죠? 브렉시트가 깨지냐 마냐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브렉시트가 노딜로 가느냐 마느냐. 근데 노딜로 안 갈 것으로 이제 의회에서 국내 법안 하나를 수정을 하면서 노딜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로화가 강세가 되었죠. 유로화가 강세였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였던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엔화보다 달러가 강했다라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엔화가 일종의 기준점 비슷한 역할을 자꾸 하는데요. 엔화가 약세였고 달러가 그거보다 조금 강세였고 유로화가 조금 더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원화는요? 더 강세. 원화도 더 강세. 원화 위안화는 같이 강세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죠. 국내 그 성장률이 적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장률, 아니 우린 마이너스라니까 니네는 근데 플러스가 나고 있다고, 이게 웬일이니?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훨씬 더 상황이 좋구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위안화에 대한 분위기는, 위안화에 대한 분위기는 플러스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강세하니까 옆에 있었던 같은 통화 파트너 어디요? 원화도 같이 강세. 1140원 75전, 1140원 깨지기 직전이고요. 위안도 중요한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6.7이 후루룩, 이거 맞아 근데? 후루룩 깨졌어요.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강세네요. 6.671이에요. 6.671. 많이 강세죠? 네, 많이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위기면 달러 제끼고 지금
아시아권 들어와야죠. 달러 보유자들은. 그게 맞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지는 별로 않은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조막손 한국은행에는 거대한 자이언트가 들어왔죠. 주식시장에 수급 자이언트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네, 개인이라는 수급 자이언트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옛날에 자이언트라 큰형이라고 불렸던 외국인 애들이 갑자기 저기 아주 쪼막손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옛날 드래곤볼 생각나네요. 처음 만나 와 전투력 뭐 56해서 우와 엄청나. 나중에 되면 전투력 만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사긴 사는데 영향을 못 미쳐. 그런 상황이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조금 20년간 시장을 봐왔고 외국인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해가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양책 관련해서는 이제 실망감이 되면 점점 근데 부양책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도 제가 보기엔 무한정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내용 중에 미국 시장 중에 하나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바이든이 되는 거는 변화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되는 건 변화예요. 이 변화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까는 아직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봤어. 덜 해봤어.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화를 많이 찍는다. 그게 무조건 주식시장에 좋을까?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다며.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법인세 올릴까요?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 올릴 게 확실해? 이러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 올리는 거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법인세 올리더라도 한번 흔들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시나리오 하나는 설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거를 너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자 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건 그것은 본질적인 상황들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되고요. EPS 하락은 본질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은 뭐예요? 세금까지 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EPS는 EBITDA가 아니고, 그죠? 주당 순이익은 실적 매출 내고 매출 총 이익이죠. 예, 총 이익을 내고 거기에 이제 운영 비용 빼고, 예, 그다음 영업이익이 나오고 운영 비용 빼고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네, 금융 비용과 뭐가 차감되죠? 네, 세금이 차감되죠. 세금이 차감되면서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주당 순이익을 그거를 주당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EPS가 나오는데 EPS는 세금 이후니까 EPS의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거나 다시 부양책으로 넘어가서 부양책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어요. 문우신 장관과 펠로시 의장의 대화는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펠로시 의 대변인은 오후 3시 통화를 했으며 견해 차이를 좁혔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20일 이거 20일 물건 나오면 진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네들 하는 거 보니까 20일 안에 안 끝나겠네. 안 끝나면 이건 선거 뒤로 넘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은 안 할까요?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오늘 심리적으로 악화됐던 더 큰 요인은 진짜 큰형이죠. 연중 큰형이 오셔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제 시장이 쫙 이렇게 분위기가 압살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협상 타결이 임박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냈기 때문에 이런데 더 기름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뉴스 하나가 있죠. 인텔이 메모리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할 것 같습니다. 인텔이 메모리 사업부 등 일부 사업을 하이닉스에 100억 달러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와, 이거 뭐지? 근데 자, 보시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처에 있는 놈들 해석하면 되죠. 낸드 사업하는 애가 누구예요? 또 누가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올랐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하락한데 혼자 올랐거든요. 네, 웨스턴 디지털도 오케이.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오케이. 네, 하이닉스는 오케이일 것 같은데 100억 달러라는 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인 거죠. 100억 달러가 많냐 적냐. 근데
그 낸드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것도 뭔가를 이렇게 다 땡겨올 수 있느냐. 그래서 진짜 이 딜이 인텔은 어차피 안 되는 거 돈 받고 팔아서 자기네 기존 역량에 쏟아붓는 걸로 하고 오히려 그 하이닉스는 없었던 기술도 만약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되면 완전 윈윈이죠.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뭐야? 하이닉스 입장에선 100억 달러를 잘 쓴 거냐, 많이 쓴 거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게 되면 잘 쓴 거라고 해석하면 같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오늘 최소한 거래소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미국 시장 빠진 거 비해는 빠진 것보다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호재가 떴으니까. 그리고 그게 상위 1, 2 업체에 대한 얘기인데 2위 업체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건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에선 봤다. 메모리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봤다. 이렇게까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돌파했고 반대의 뉴스는 파이자가 11월 셋째 주에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만난 병원 관계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감기하고 일종의 감기, 독감이기 때문에 변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백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표상으로는 미국 주택 건설 협회 NAHB에서 10월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했는데 85로 전월에 83보다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인데 너무 계속 강세라서 어떤 분들은 지금 최근에 월세를 제대로 못 내고 그 대출금 제대로 못 갚는다라는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이게 부양책과 관련이 된 건지 아닌지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미국 시장 정리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더욱더 기초를 잘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업은 투자업입니다. 투자업이에요. 그냥 여기는 카지노 시장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꾸준히 한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치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시장이지만 그냥 투기적인 마음으로 오면 그건 그냥 판돈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생각. 그리고 실력을 다시려면 기초부터 잘 쌓으셔야 되고 책에서도 얘기하고 강의에서도 얘기하는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은 책을 읽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의상 협찬은 웅가로에서 드레스셔츠와 넥타이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시황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후에는 좀 즐거운 모습으로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는 계속 안 좋고 그다음에 그 바이오 관련 주식들의 악재들이 터져서 지수상으로는 만만치 않은데 오늘은 좀 좋은 흐름들이 좀 있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